그래서 일단 지금 이 GitHub 프로필을 꾸밀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이모지를 넣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은 이모지 키보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이모지가 이렇게 뜹니다. 지금 이모지 엔진이라는 곳으로 들어온 건데 그래서 이모지 키보드 쪽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느리네요. 이거 말고 그러면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정말 다양한 이모지가 있고 이건 이제 마크다운에서 호환이 되는 이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트 모양 이모지를 빛나는 하트라는 이모지를 쓰려고 하면은 얘를 누르면 카피가 제 클립보드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에 이렇게 하트가 나온 빛난 하트 제가 원하는 이모지였죠. 이거 넣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지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이모지죠.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릴 것은 배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4개의 배지를 달아놨어요. 첫 번째 배지는 이 마크다운 파일이 가장 최근에 커밋된 날을 보여주는 배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투데이. 저희 뭐 싸이월드 같은 거 할 때 투데이 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총 2,460명이 제 마크다운을 받고 그중 10명이 오늘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스타그램. 여기 뜨는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 인스타로 바로 갈 수 있게 링크가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인스타 배지도 달아놨고 이제 메일2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제 지메일로 바로 메일을 쏠 수 있도록 눌러보면 이렇게 메일을 쏠 수 있는 이런 거 나옵니다. 이렇게 배지를 제가 달아놨는데요. 이것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라스트 커밋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배지를 먼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히트랑 라스트 커밋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먼저 배지 이런 기본적인 배지들 인스타그램 배지랑 메일 배지는 어떻게 다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뭐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링크 있죠. 이 링크만 여러분들의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페이스북 배지 관련된 거를 찾으셔서 그 페이스북 배지가 이러한 형태로 공유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은 뭐 모양은 이제 끝이 플랫한 스퀘어 모양으로 하겠다. 인스타그램 로고를 넣겠다. 컬러는 뭐 화이트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 링크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내 링크를 이제 넣고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제 그 하이퍼링크를 달아주면은 이게 인스타그램으로 가는 링크를 작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메일 보내는 거였는데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뒤에 이거 아시죠?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고 그 다음에 소괄호로 감싸면은 이 대괄호는 하이퍼 그 파란 색깔처럼 그 하이퍼 링크가 걸리고 이 뒤에 있는 소괄호 링크로 들어가는 형식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고 이 소괄호에 메일2라는 거를 썬 다음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은 내 이메일로 메일2를 이제 파싱해주는 링크가 자동으로 하이퍼링크로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지메일 배지 양식이 구글에 치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받아온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지 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금 띄워버려서 띄워졌는데 배지 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거 정해져 있는 틀이 있고 여기서 여기에는 무슨 글자를 넣겠다, 무슨 글자를 넣겠다 이런 것들만 선언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배지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라스트 커밋이나 뭐 투데이스 이런 것들은 다 스킵을 했는데 다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저희 팟뿌리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배지까지 다 넣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배치들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이 광종고의 GitHub 스테이터스라는 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거는 이 아뉴라그라는 분이 만든 이제 어떤 기술이에요. 이 사람도 배지 형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CDN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건 이용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쉬운 게 이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유저 네임만 자신 별명으로 넣어주면은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인데 이 아뉴라그라는 분이 GitHub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배지나 여러 가지 아니면 핀들 아니면 뭐 통계들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사용하기 쉬워요. 그냥 유저 네임만 잘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통계치들 잘 보여주게 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사용량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지도 잘 보여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 가장 마지막 이것도 가장 특이하죠. 제 이제 커밋 이력들을 잡아먹는 뱀 게임인데 이 뱀 게임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뱀 게임은 이 GitHub 액션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제가 구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루에 뭐 2번인가? 아, 네. 제가 6시간마다 작동을 해놓게 해놓은 건데 6시간마다 그 뱀 게임을 만든 그분의 어떤 공적인 서버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콜을 보내가지고 제 리드미의 어떤 SVG 파일을 만들어서 업데이트 이제 계속 커밋을 해달라라고 뭔가 자동적인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뭔가 제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뭔가 제 이제 레포지토리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이제 제어하는 이제 기능을 GitHub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itHub 액션을 이용해서 빔 게임을 만드는 것은 제가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관련해서도 되게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액션을 잘 쓰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자신의 GitHub 프로필에서 눈길을 딱 이제 좀 매력적으로 딱 끌 수 있는 그런 꾸미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핀드라는 탭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내가 지금 했던 프로젝트 중에 6개까지 쇼잉 오프 할 수 있다라는 칸이거든요. 뭔가 내가 좀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 가지 레포지토리에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상위 6개에 대해서 핀을 이렇게 딱 찍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출도 이제 남들한테 많이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열람을 해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6개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 있죠. 아우라그 하르자라는 분 거를 들어가면은 추가적으로 핀을 찍을 수 있어요. 이 리드미 안에 그 기타 프로필 리드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는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도 붙여서 기타 프로필 리드미에다가도 붙여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팬시한 개발자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GitHub 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GitHub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과제
피드백이 아니죠.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맞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중에서도 그 시각화 관련해서 필요한 통계적인 지식들을 말씀을 해줘서 이제 저희가 시각화에 대해서 계속 다뤘잖아요. 그 시각화를 좀 더 이제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퀘스트로 줬던 부분이 그거였죠. 그 C본 안에 있는 팁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EDA랑 시각화를 한번 해서 그 마치 여러분들이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저한테 뭔가 매출 증대 방안을 제시해 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팁스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뭐 계산 금액, 뭐 이제 팁 금액, 그다음에 계산자 성별, 주목과 포함 여부, 그다음에 뭐 요일, 시간대, 그다음에 테이블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계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들은 이제 뭐 정말 봐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중에 저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4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쓰셨으면은 뭐 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헤드와 테일을 직접 찍어보는 거. 데이터를 받아보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막 90기가짜리다 이러면 헤드와 테일을 찍어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찍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헤드와 테일 정도는 찍어서 이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들어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헤드와 테일을 찍어서 데이터의 기초적인 형태는 반드시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거죠. 행과 열의 개수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제 이 데이터에서 shape이라는 네, 그 변수에 이 팁스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이지만 하나의 클래스거든요. 자바를 들으신 분들은 클래스의 개념이 뭔지 아실 거예요.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인스턴스 객체이죠. 근데 이 팁스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shape이라는 데이터도 들어있어요. 이 shape이라는 데이터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 있는 244와 7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행과 열이겠죠. 당연히 행, 열. 그렇기 때문에 행과 열을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찍어도 보통 244 곱하기 7의 형태이다라고 나타내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주피터 같은 걸 안 쓰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쉐입을 써야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은 데이터의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은 저희가 이제 인포를 통해서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타입을 통해서 보면은 그죠? 뭐 토탈빌 같은 경우는 뭐 실수형이다. 아니면 성별 같은 경우는 범주형이다. 카테고리얼하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NAN 값들, 널 값들이 있는지를 인포를 통해서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포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데이터의 NAN 포함 여부 이 2개죠. 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포 함수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약 통계, 디스크라이브를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지금 이 디스크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수치형 변수들만 보여줘. 수치라고 하면은 숫자로 표현되는 아이들이죠. 이 토탈 빌, 팁 사이즈가 이제 디스크라이브로 원래 표현이 되는 애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카테고리어라는 애들은 아예 안 볼 수 없잖아요. 이 카테고리어라는 애들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이 include all을 하면은 플로트 인트뿐만 아니라 카테고리어란 애들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면 토탈 빌이랑 팁은 이제 실수치니까 이 유니크나 탑, 프리퀀시 같은 이제 범주형 데이터에 쓰인 통계치들은 보이지가 않는 대신에 이제 뭐 성별이나 흡연자 포함 여부 같은 요소들은 이제 이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값이 몇 개 있는가. 예를 들어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제 그 유니크는 무엇인가. 이 메일이 가장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 프리퀀시는 몇 개인가. 157개가 보인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요약 통계를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include all 해주셔서 범주형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include all은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include까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온 건데요. 계산 금액과 팁 사이의 상관관계를 찍고 다음에 회귀선을 그어서 표기해라 라고 제가 문제를 내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리그레이션 플롯을 찍던가 조인트 플롯을 찍어서 카인드의 리그레이션을 넣던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팁과 토탈 빌 사이에 어떠한 양적인 상관관계를 이렇게 스캐터로 표기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회귀선까지 이렇게 표기가 잘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이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라고 하면은 코렐레이션을 찍어서 토탈 빌과 팁이 만나는 지점의 상관관계를 보면 되겠죠. 여기 0.67이 나왔다는 거는 팁이 1만큼 상승할 때 토탈 빌은 0.67만큼 상승한다. 또는 여기도 보면은 토탈 빌이 0.67만큼 상승할 1만큼 상승할 때 팁은 0.67만큼 상승한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67만큼 67%만큼 양의 선형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토탈 빌이 증가할수록 팁도 증가된다는 말이고 팁이 증가할수록 토탈 빌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카운트 플롯인데요. 제가 요일별 팁 발생 횟수를 써달라고 했는데 약간 함정이죠. 왜냐면은 팁에 대한 횟수를 세려고 하면은 이제 팁이 있는 데이터들만 봐야겠네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내드린 이 데이터에는 244개 엔트리 모두의 팁이 이제 244개의 팁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냥 모든 이제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다 팁 발생 횟수를 찍어보면 되는 거였고, 근데 이제 요일별로 찍었어야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별로 데이터의 개수를 그냥 딱 찍으면 카운트 플롯으로 찍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요일별 팁 발생 횟수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딱 봐도 뭐 예를 들면은 금요일이 팁 발생 횟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식으로 또 주말과 평일 또 구분을 했을 때에도 주말이 팁 발생 횟수가 더 많았다. 즉 주말에 이제 테이블 회전율이 더 높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은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틀리셨는데, 계산별, 이제 요일별 계산 금액의 통계적 분포를 확인하고 싶다 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가 요일별 계산 금액이었고, 두 번째가 이거 통계적 분포라는 말이었는데, 이 분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인 분포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기초통계 얘기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통계적 분포가 궁금하다는 거는 데이터가 어떤 부분에 이만큼 뭉쳐있고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약하게 뭉쳐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런 통계적 분포를 보여줄 때 가장 좋은 거는 박스 수형 그림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저번 시간에 박스 플롯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박스 플롯 X를 요일별이라고 했으니까 데이로 놓고 Y를 토탈별로 놓은 다음에 박스 플롯 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자면은 요일별로 봤을 때 대략 계산 금액의 중앙값들 지금 여기가 이게 중앙값들을 나타내는 건데 프라이데이 금요일이 조금
평균적으로 계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낮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일요일이 좀 높았다. 근데 목요일은 또 낮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결제한 이상치들이 많이 관측이 됐었다. 이런 통계적인 분포들, 아웃라이어들과 그다음에 25%씩, 그다음에 중앙값으로 가까운 상하위 25%씩 총 50% 이런 것들을 이 그림 하나로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박스 플롯으로 찍는 게 맞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은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통계적인 분포를 확인한다는 거는 어디에 많이 몰려 있고 어디에 적게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보기가 되게 어렵죠. 지금 여기도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그래 좀 몰려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많이 부족하긴 한가 보니 뭐 이런 식으로밖에 추상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적인 분포를 확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일 썬데이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썬데이는 토탈빌 20달러가 대부분 한 결제를 했고 거기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전체 데이터의 50%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박스 플롯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보다 왼쪽 플롯이 좀 더 정보력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이 박스 플롯을 찍는 게 좀 더 많은 정보량을 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거가 이건 그거구나. 요일 시간대별 계산 금액의 통계적 분포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해볼게요. 아까 문제는 요일별 계산 금액의 통계적 분포였잖아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시간대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Q를 넣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똑같이 이렇게 요일을 넣고 이 요일마다 시간대가 2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Q를 2개로 놔주면은 이런 식으로 요일 플러스 시간대의 계산 금액의 통계적 분포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4번까지 한 것인데 5번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4번까지 했을 때 좀 궁금하신 부분 있나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현님께서 1번에서 인포로도 횡과 열의 개수를 알 수 있는 쉐입을 반드시 써야 되냐라고 남겨주셨는데 인포에서도 이제 엔트리 개수랑 그다음에 컬럼 개수가 찍히기는 합니다. 근데 명확한 차이가 물론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차이는 없는데 명확하게는 얘가 조금 더 정확한 수치예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이제 엔트리 값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244행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스팔스 해가지고 없는 값들이라면은 얘는 특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인포 쪽에서 엔트리의 개수를 보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포를 통해서 이 엔트리와 컬럼의 개수를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인포는 애초에 논널 카운트랑 D타입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쉐입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되게 희소성이 데이터 자체가 희소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은 인포를 써도 무방합니다. 답변 다시 정리해드리면 인포 써도 무방하다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청 머리를 엄청 싸매서 푸셨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게 있었는데 제가 오타를 냈더라고요. 그 문제가 완전히 다른 의도가 돼버려서 근데 제가 한번 다시 그거를 보고 문제 잘못 냈는데 인식하고 풀어보긴 했는데 풀 수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어서
그 문제가 좀 뒤죽박죽으로 써 있긴 하지만 그나마 좀 이제 제가 해석 가능한 형태로 다시 나열을 해보면은 요일 시간대를 고려해서 사이즈와 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라 라는 걸로 풀면은 이와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이즈와 팁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디너와 런치로 이제 휴를 줘서 쪼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데이에 따라서 나타내도록 한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퀘스트 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을 딱 봤는데 이렇게 하면 요일과 시간대를 고려해서 사이즈와 팁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목요일에서는 저녁 시간대는 표본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점심 시간대는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팁도 증가하는 모양을 보였다. 다시 또 이제 금요일로 와볼게요. 금요일에서는 이 디너랑 런치 모두 다 이제 표본이 부족해서 뭔가 이게 애매하죠. 그 선형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에는 쟤는 둘 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요 시간대를 고려해서 사이즈와 팁 관계는 어거지로 풀자면은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려고 했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건데요. 이거 한번 지금 여러분들 주피터 켜서 풀어보겠습니다. 주피터 세팅해서 들어와 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주피터를 못 키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피터를 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거 지금 32분인데 33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계산 금액, 팁, 사이즈가 각각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35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코딩해서 코드 보내주시면 돼요. 35분까지. 네. 한 분 도착했네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보내주신 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또 보내주신 분 잘 풀어주셨고요. 한두 분 정도 더 오면은 마감하겠습니다.
어, 이거 지윤님 그렇게 찍으면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 풀로 찍힌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지윤님 그거 했을 때 어떻게 풀로 찍히는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카톡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개인 카톡으로.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잠깐만 지윤님 보내주신 거 확인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을 다 했고요.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못 보내주신 분들은 아쉽지만 제가 여기서 정답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문제를 먼저 봤었어야 됩니다. 지금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 스캐터 플롯을 찍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다 각각을 상관관계를 찍어봐야 돼요.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두 개를 가지고 찍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도 찍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는 플롯이 바로 페어 플롯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성별에 따라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이 성별 컬럼을 Q로 주고 얘네들을 각각 페어 플롯으로 찍으면은 성별에 따라서 각각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죠. 볼까요? 팁과 토탈빌 됐고요. 다음에 사이즈와 토탈빌 됐고요. 사이즈와 팁도 됐고요. 세 개가 다 됐죠. 그러니까 이 페어 플롯을 나타내는 게 원래는 제 문제를 내고자 했던 의도인데 이렇게 못 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페어 플롯 찍는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보내주신 분들은 시각화 쪽에 굉장히 식견이 되게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 EDA 및 결론 도출인데요. 사실 뭐 이 EDA는 정답은 없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 EDA를 통해서 결론 도출이 얼마나 참신하고 잘 되시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가 얼마나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판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한번 좋은 인사이트를 좀 잘 파악하신 분들에 대해서 남겨주신 걸로 제가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일별로 토탈 비율의 통계량 찍어낸 것과 카운트 플롯, 일별 카운트 플롯을 이용을 해서 금요일에 매출이 적은 이유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인사이트죠. 지금 보면은 토탈 빌의 평균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아웃라이어도 되게 적은 상태이고 그리고 보면 카운트도 애초에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겠죠. 왜 금요일에는 매출이 적을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찍어봤으면 좋을 법한 거는 이것까지 찍어봤으면 좋겠죠. 어쨌든 이제 금요일에 매출이 적은 이유를 파악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였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비교군도 딱 확실한 게 같은 평일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목요일은 팁도 많고 이제 좋은 아웃라이어도 많고 프라이데이보다 평균 값도 조금 있는 좀 더 높고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이 보통은 식당에서 좀 장사가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왜 금요일이 매출이 적은 걸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인사이트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죠. 그래서 이분은 이 금요일 날에 매출이 적은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금요일 한정 메뉴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건 코로나 때문일 수 있다. 금요일 날에 뭔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일 것을 의식을 해서
사람이 안 나온 걸 수도 있다. 그래서 평일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뭐 이제 평일에도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요일에도 뭔가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뭔가 제안을 프로포즈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테이블 인원수에 따라서 팁 발생 횟수를 시각화한 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2인석이 전체 비율의 진짜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2인석 테이블을 늘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프로포즈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웨이팅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4인석이나 3인석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2인석을 만드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인 팀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되게 좋았는데 2인이 많이 오는 거를 보면은 가족 단위로는 오기 힘든 식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당 가격이 높을 테니까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준비해서 단체 손님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근데 약간 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스토랑이 뭔가 좀 커플이나 뭔가 인스타 감성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돼 있어서 커플들이 막 오기 좋은 그런 식당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인사이트, 아니 뭔가 이런 프로포즈 자체는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아까 그 테이블 사이즈랑 그다음에 그 토탈 비리랑 선형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2인 팀이나 3인 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은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프로포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고객층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찍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게 이 남자와 여성은 계산자의 성별이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계산을 할 때 보통은 남자가 긁잖아요. 이제 그런 이런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결제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보통 남자들이 긁는 어떤 사회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남자가 많이 긁었다고 해서 잠재 고객층 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접근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접근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사회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좀 사회적인 도메인 날리지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남자들이 아무래도 결제를 하는 비율이 더 높을 테니까 이렇게 여성 고객 유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얻는 인사이트들은 무엇이고 어떤 프로포절이 좀 좋은 프로포절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친구가 남겨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다음 통계적인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드리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플롯을 찍을 때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아, 이때는 이 플롯을 찍어야 되나? 어떤 플롯을 찍어야 될지 이렇게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사실 플롯을 찍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 제가 아까 데이터 타입 찍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즉 변수의 어떤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타입이 들어가야겠죠.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애초에 찍을 수 있는 플롯과 찍을 수 없는 플롯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번 퀘스트가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변수 타입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한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타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범주,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얼 타입과 수치, 뉴머리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범주형 데이터는 뭐냐? 뭐 쉽습니다. 남자, 신체 검사 만족도, 상, 이렇게 뭔가 되게 딱 카테고리얼한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뭐 한글 데이터들 아니면 뭐 숫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범주형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얼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치형 데이터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아시듯이 수치로 표현되는 것들, 어떠한 양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 뉴머리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주형 데이터냐, 수치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찍을 수 있는 플롯이 다릅니다. 볼게요. 명목형 데이터라는 범주형 데이터 내에서도 찐 범주형 데이터를 명목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명목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성별. 이런 애들은 남자 여자보다 더 좋은 건가요? 아니죠. 여자가 남자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양적인 어떠한 관계,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플롯을 찍을 때 이 명목형 데이터들은 엄청난 제한이 있어요. 플롯을 찍을 때 명목형 데이터들은 웬만하면 포함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 많이 썼었다 아까,로 빼서 이제 분리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순서형 데이터가 있는데, 이 순서형 데이터는 명목형 데이터이긴 하나 이들 간의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 신체 검사 만족도가 있겠죠. 신체 검사 만족도는 상, 중, 중, 하로 나뉜다고 했을 때 상보다는 중이 좋죠. 그리고 중보다는 아니죠. 상이 중보다 좋죠. 그리고 중이 하보다 좋을 거예요. 이런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1등, 2등, 3등 이런 것도 순서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수치형 데이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순서형 데이터는 얘네들의 뭔가 그런 순서는 있어요. 뭐가 더 먼저다, 뭐가 더 크다. 근데 절대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저희 나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 0살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이제 이 25는 22보다 3만큼 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3만큼 더 큰 거야 25는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순수형 데이터는 상이 중보다 얼마만큼 크다. 이 구체적인 양은 정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순서만 존재한다. 상, 중, 하의 순서만을 존재한다 해서 순서형 데이터이고요. 근데 이 순서형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산형 데이터가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체 검사 만족도를 5점, 중은 3점, 하는 1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중은 얘보다 2점만큼 더 좋다고 제가 정의를 한 거죠. 근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산형 데이터와 순서형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컨버전이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테이블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느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거를 순서형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산형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치형 데이터에서 이산형 데이터는 아까 순서형 데이터와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산형 데이터는, 그러니까 수치형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A와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B는 A보다 얼만큼 크다, 얼만큼 더 좋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산형 데이터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뭐 나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살은 20살보다 10만큼 작죠. 빼기 10만큼. 근데 왜 이산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수로 표시되면 이산형이라고 해요. 왜 이산형이냐? 디스크리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실수를 이제 이렇게 딱 찍으면 이런 식으로 선형 그래프가 나오게 돼야 되는데, 얘는 이산적이다. 뭔가 툭툭툭 끊겨 있다는 건데, 10 다음은 사실 10.000000001이잖아요.
연속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걸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소수점 아래자리는 다 죄다 없애버리고 10 다음은 1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과 11 사이에 있는 소수점은 다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정수로 표현돼야 되는 그러한 수치형 데이터들은 이산형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 실수로 표현이 가능하면서 실수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 이 둘 사이에 실수적인 관계가 보이는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죠. 플롯을 찍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의 어떠한 분류에 따라서 찍는 플롯이 다르다고 해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플롯을 찍을 때에도 변수 하나에 대해서 찍느냐에 따라 일변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변수 두 개를 크로스해서 나타내는 이변량 데이터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변량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를 특히 범주형 데이터가 하나의 범주형으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플롯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바와 파이 차트를 사용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금요일 이런 데이터는 당연하게도 명목형 변수들이죠. 범주 내에서도 명목형에 해당하는 찐 범주형 데이터인데 이 범주형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카운트 플롯, 바 차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범주형 데이터들이 이제 전체에서 각각 몇 개씩을 차지하는지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일변량 데이터로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만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랑 보여주고자 하는 건 비슷합니다. 그 다음은 연속형 데이터를 일변량으로 표현했으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히스토그램과 바 그래프 차이 보여드리자면은 바는 아래에 이런 식으로 여러 데이터, 그러니까 명목형이니까 당연히 정말 이제 뭐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X가 딱딱 나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포탈빌에 대해서 찍은 거거든요. 이 0에서 50 몇 가지는 다 토탈빌이에요. 하나에. 그죠? 토탈빌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0에서 한 10 사이는 이만큼 있다. 한 이 정도 10 부근에는 이만큼 있다. 20 부근에는 이만큼 있다. 15 부근에는 이만큼 있다라고 지금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박스 플롯인데요. 대부분의 값이 한 18 정도에 있다. 그게 지금 나타내는 거고 한 12에서 한 25 사이에 있다. 그리고 한 40부터는 아웃라이어로 봐야 된다. 한 이쯤을 아웃라이어로 봐야 된다고 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를 일별량으로 플러스 찍을 때는 이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변량, 즉 두 개를 짝지어서 그릴 때에 대한 건데요. 연속형 데이터를 두 개로 짝지을 때는 무조건 스캐터입니다. 이렇게 찍던 거. 이렇게 찍으면은 X, 세팔랭스인데 세팔랭스가 증가하면서 페탈 위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속형 데이터 이변량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 양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변량인데 연속형이네 스캐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변량 범주 데이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도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는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요. 이제 연도와 월이 이제 연도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당연히 그 연도에는 뭐 1월, 2월, 3월, 4월, 5월이라는 그 데이터가 쭉 들어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패신저, 즉,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어와 먼스라는 범종 데이터 두 개를 비교를 할 건데 이 둘을 비교를 할 때 패신저의 즉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의 탑승자들의 이제 명수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히트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밝을수록 많은 거고 적을수록 어두울수록 이제 패신저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960년대
이제 7, 8월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안 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어와 먼스를 패신저에 따라서 지금 이변형 데이터로 찍은 건데 이어도 범주형, 먼스도 범주형. 그 중에서도 이 둘은 명목형이죠. 명목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히트맵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목형 쌍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플롯을 찍을 때 훨씬 더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롯 찍는 거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은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제가 아까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률 분포는요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희 가게에 왔을 때 얼마치를 먹을지를 어떤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막 계속 일어나면은 뭐 어떤 사람은 1인분 메뉴만 시켜서 한 5달러만 지불하고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팀 단위여가지고 막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한 40달러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이렇게 분포적으로 이런 분포 많이 보셨죠? 분포적으로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인데요. 근데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예요. 뮤와 시그마 제곱인데 이거는 시그마 이거는 평균이고요. 민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시그마는 분산입니다. 베리언스 VAR이라고 쓸게요. 지금 이제 이 토탈비를 이제 연속적인 확률 분포로 나타냈을 때 대략 한 17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한 이 정도의 분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나타내는 건데 플러스 찍을 때 히스토그램은 결국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확률 분포라고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확률 분포로 이렇게 딱 어떤 표본을 딱 나타내 놓으면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이제 손님이 가게에 왔을 때 대부분 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소비가 발생한다. 이 구간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 위에 있는 구간보다는 좀 적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더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남은 거는 이제 예측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 과정 여러 개가 있었죠. EDA하고 프리 프로세싱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 다음이 바로 예측이었어요.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단계로 오게 되는 건데 이 머신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선형 회귀 기법. 그래서 이 회귀가 되게 어려운 말이라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고요. 회귀라고 하면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요. 한 바퀴 돌아 제자리 돌아오거나 돌아감이라는 건데 데이터에서의 회귀는 보세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지금 여러분이 X와 Y를 데이터를 딱 상관관계를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상관성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귀한 이 데이터로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 지표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가 회귀 분석이거든요. 이렇게 턴을 하나 딱 긋는 게 이건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자적으로 그어서 이 데이터들이 결국은 일반적으로 딱 명목해서 집합적으로 보면은 X가 얼마만큼 증가할수록 Y도 얼마만큼 증가할 거야를 나타내는 것을 선형 회귀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귀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들을 조금 오차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이제 추이를 띈다. 이런 추이로, 즉 어쨌든 어떤 데이터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막 분포가 돼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특성을 따른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획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회귀 분석, 즉 예측, 머신러닝을 이용한 회귀 분석에 대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인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26일까지가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명확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 기간인데, 아무래도 한 주는 팝뿌리를 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13일과 20일은 20일은 팝뿌리 쉴 거고요. 이때가 시험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27일 날 팝뿌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날이 있다고 하면은 저 시험 기간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남겨주세요.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 저희가 2주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퀘스트는 GitHub 활성화도 겸해서 여러분들 뭐 제가 아무나 GitHub 좀 잘 되신 분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이거 예진님 GitHub인데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기에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승엽님 GitHub도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승엽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면서 뭔가 좀 연습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잘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IP와 MD 파일이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본론만 말씀드리면 2주 쉴 거잖아요. 2주 쉬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판다스, 매트플롤립, 시본 사용하는 방법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번 과제는 이번 주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2주 뒤에 다시 그 파일을 다시 봤을 때 리마인드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판다스랑 다음에 매트플롤 라이브러리, 다음에 시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해서 자신의 GitHub에 올려주십시오. 그거를 퀘스트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2주 뒤에 다시 팝뿌리를 임했을 때도 잘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관리한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판다스, 매트플롤립, 시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2주 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만 있을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한 번 더 켜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